자, 그러니까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대표로 송영길의 측근 윤관석 의원, 강랭우라는 사람이 이 돈봉투 살포 사건을 주도했고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수도권, 호남권 의원들한테 봉투를 하나씩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큰 틀의 이제 의혹 속에서 또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이 당사자, 의혹의 당사자인 윤관석 의원은 이번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탄압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 수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마땅한 의혹 제기에도 야당 탄압이라는 말을 갖다 쓰기 시작하면 야당은 양치기 소년이 되고 국민은 야당의 고개를 돌립니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 야당 탄압이다. 정의당에서 입장을 냈네요. 야당 탄압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마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한 말씀 듣고 가죠. 좀 전에 인터뷰를 보면 윤관석 의원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를 한다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죠.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있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검찰에서 그 포렌식한 이후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아마 이 그 사안과 관련돼서 검찰에 수사 협조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미 구체적인 그러니까 녹취록 이상의 것을 검찰이 알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걸 부인하기는 어렵고 앞서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부의 환부를 도려낸다, 읍참마속한다라는 심정으로 민주당이 나와야 될 텐데 예.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게 야당 탄압이고 기획수사다 이런 입장 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하고 지금 이재명 현 대표가 일종의 동맹 관계지 않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도왔고 또 송영길 전 시장이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나간 자리에 보궐선거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선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양을 이재명 대표가 이걸 쉽게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동안의 관계로서 본다면. 예. 그게 이제 민주당이 더 곤혹스러운 대목이고 게다가 본인 스스로도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이거를 내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나왔다가 함께 몰락할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타답이다, 의도가 있다, 국면 전환용이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전가의 보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당 대변인도 얘기했듯이. 예.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고요. 결국 검찰 수사는 앞으로 더 예리하게. 더 구체적으로 송영길 대표까지 이제 가시권에 넣고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처럼 하면 대응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선제적으로 당내에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은 송영길 대표가 2021년 5월에 대표가 된 이후에 아까 정 최고가 잠깐 말씀을 주셨더군요. 사무 핵심 중에 핵심,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이 되고 이번에 또 연루된 이정근이라는 사람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사무부총장, 원외 인사, 배지가 아닌 사람 중에 갈 수 있는 핵심이 사무부총장입니다. 근데 이정근 씨는 그렇게 간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였겠느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녹취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번 녹취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 돈봉투 리스트에 의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은 아직까지는 들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우리도 좀 돈을 주세요. 우리도 좀 주세요. 이렇게 조른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계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이름 다 나오죠? 저희가 일부러 일단 삐처리는 했습니다만 원래 줄 마음이 없었는데
뭐 어느 의원들이 달라고 해서 3개 뺏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의원들 뭐 실명까지도 이미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일단 현역 의원들이 그것도 한 군데 모여 있는 데서 1차 돈을 나누어 줬고 거기에 불참한 의원들을 윤관석 사무총장이 직접 찾아가서 나눠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보면서 이게 이번 한 번뿐이었을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전당대회 때마다 돈을 줬던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날 만큼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걸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돈으로 선거를 하나. 그다음에 저 시기를 한번 지금 저희가 되돌아보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그다음에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였습니다. 예. 집권 여당이었어요. 170석이 넘었어요. 얼마나 오만하면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또 저 돈을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각출을 한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스폰서가 돈을 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 또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많은 기업가들이 또 돈을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요. 야, 집권 여당이라는 상황에서 얼마나 오만했으면 저렇게 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무부총장과 사무총장이 저렇게 대놓고 돈을 걷어들이고 돈을 나눠주는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지금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가 없고요. 저런 오만함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절연하지 못하고 같이 안고 가면서 이제 본인들도 사법 리스크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현역 의원들 선별하고 또 지역위원장들 선별하고 그 안에서 돈 오고 간 거 알았던 사람들 한번 이렇게 다 살펴보십시오. 이게 몇 명이 엮인 일이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자, 이번 돈봉투 살포 의혹은 현재까지 일단 검찰이 파악한 거는 한 9,400만 원 정도가 뭐 현역 의원 등에게 뿌려진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해서 최소 40명, 최대 77명까지 연루돼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아직도 좀 궁금증이 남아 있죠. 하나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